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도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낮은 채 수건 한 장으로 성기만을 간신히 가린 발라의 남성 이용자에게 명령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보내어 서비스에 들어가며 남성 이용자는 여성 노동자에게 체위 변경 등 성기가 노출되기 쉬운 신체 지원을 요구하며 가슴 부위가 닿거나 마주하도록 서비스를 요구하고 침대 위에 올라가 골반을 잡아 들어 올리거나 허벅지를 주물러 달라는 등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심지어 성관계 묘사를 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기관의 고충을 말해도 실질적인 해결이 아닌 사람만 바꿔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인권보호를 위해 부당함과 피해 최소화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노동자에게 책임감을 언급했고 노동자의 고통 분담 등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피해 최소화가 아닌 여성 노동자들이 모두 수단하며 돌아가는 등 오히려 피해 확산과 서비스 지속 고착화시켜서 성착취적인 노동 현장이 당연하듯이 누군가의 희생이나 미안함의 문제로 해결되는 비인도적인 현장들이었습니다. 특히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서로 서비스를 들어가기 힘들어할 때 시립 돌봄 노동자들은 큰 어려움에 처한 이용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으로 마음을 쓰고 부당한 요구를 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인데 이들에게 이용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면서 편견이 없다는 말로 둔갑하여 더 많이 명령이 선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기관은 노동자를 보호 안 해준다는 인식이 생겨서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무를 더 기피하는 조직 문화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관에서는 더 근본적인 예방적 대안과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지는 않고 오히려 단체 협약에서의 성폭력 보호 장치들을 후퇴시키고 그럴듯한 사후 조치, 보조 장치인 녹음기라는 도입을 편법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좋은 녹음장치가 일상화된 시대에서 과연 녹음기가 없어서 보호를 못 받았습니까? 이미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발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감정노동 보고서에 의하면 녹음장치 사용은 사적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용과 이익 형량을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여 근본적인 동성 매칭, 2인 1조 예방교육 고지 강화하는 것에 예산과 인력의 배치를 주력하는 등 근본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당역 여성 노동자 살해 사건에서도 결국 안전인력 부족이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하는 대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에는 선인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인권 경영을 한다고 말로만 선언하며 형식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규탄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폭력 보호의 권리가 담긴 단체 협약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투쟁으로 그 권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년 넘게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는 장애활동지원사 노동자 김정남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여성 노동자들 또한 민간 재가방문 돌봄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취약한 노동환경, 그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은 늘 똑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돌봄 노동자이니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는 노동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공공위기에 책임감 강화를 부각시키면서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와 실적 압박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현장에서 우리의 노동안전에 대한 것들은 대상자의 권리에 묻혀서 무시되어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남성 이용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남성 이용자한테 서비스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근무할 때는 저는 단 한 번도 남성 이용자를 서비스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 명령에 의한 업무를 진행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동료 누군가에게 저의 업무가 넘어갈 걸 생각하면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긴급돌봄으로 들어온 정말 절박한 이용자들을 활동 지원하면서 이용자의 안위를 위해 성희롱 발언과 모욕을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측에서 단체 협약에 의한 감정노동 대책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도
공공 서비스의 가치와 이용자의 어려운 처지라는 명분이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제대로 대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료 중에는 어르신 서비스 중 대상자로부터 성추행한 당한 사실을 기관에 알렸으나 대상자가 성희롱 사실을 쿨하게 인정했다. 그 한마디로 파트장은 답변을 하고 그 선생님 이후에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교대로 투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노동자는 기관의 대처 미흡으로 퇴사를 했던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전문 서비스 인력이 문제를 호소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기관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가 갖고 있는 단체협약 제79조 고객에 의한 성폭력 방지 및 조치, 네, 그런 조항에 의하면 당연히 성희롱 당한 직원에 대한 기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기관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커녕 중년 여성을 무성의 존재로 보고 그것도 못 참느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대상자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로 모든 일들을 마무리했었습니다. 피해를 호소했던 우리 동료 직원은 결국은 그 일로 사직을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성희롱 사실이 있었지만 기관은 적절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도 우리는 오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단체 협약에 있는 그 돌봄 노동자가 써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조항 하나를 결국은 축소하거나 삭제당하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공공성과 근무명령이라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업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업무 방식을 부여받고 제가 서비스라는 은밀한 곳에서 서비스를 들어간다면 사측에서는 최대한 우리의 일터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동료들은 제가 서비스를 통해 좋은 공공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료들이 더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진행하며 서울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더 나은 성폭력 대책을 세워주고 노동조합에 제시해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약 요구를 기울여서 합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젠더폭력 보호조치 단협으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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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정노동 예방조치 단협으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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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다음 발언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는 여러 곳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이 발생을 했고,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들이 이행이 되어야 됐지만 실제 피해자가 일터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지금 회사와 외로운 싸움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 돌봄 노동자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원한다, 이 저희들의 기자회견 슬로건에 가장 또 마음이 공감되는 또 이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그 괴롭힘 피해 보육교사분 모시고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산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장은 옷의 자수를 다 뜯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비품을 사달라는 저의 말에 보고서를 써와서 마음에 들어야 사주겠다는 등 아주 사소한 일들로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심하게는 출근 중이던 제게 오늘 연차를 소진하라며 명령하였고, 공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까지 연차 처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전부 보는 교실에서 가슴 쪽 옷을 들어 올리며 뽕브라를 하고 다녀라 라며 수행과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휴가 시에는 누구와 어디를 갔는지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반성문을 써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본부에 이를 모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니 솔직히 말해도 된다는 본부와의 약속과는 달리
저는 타 어린이집으로 전보를 당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결국 저는 퇴사를 하고 사회서비스원과 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답변서에는 충격적인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이 결혼을 한 이성애자이니 성희롱이 아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행동들이다. 그렇게 치면 동성추행은 왜 벌을 받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없던 일이 됩니까? 심지어는 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던 저의 동료 교사들조차 저를 배신하였습니다. 선배로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던 동료 교사들은 제가 원래부터 아팠고 불량한 태도로 일을 했으며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평화가 깨졌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평화란 성범죄 피해자가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이들 앞에서 교사의 가슴께를 함부로 만지는 원장을 감싸주는 게 보육교직원으로서 맞는 행동일까요? 보육업계에서 원장 눈밖에 나면 학대 누명을 씌우는 일이 있다고 들었으나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까지 받고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시의원조차 이 사건들이 명백한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2차 가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보육교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보복이 두려워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 공공기관이라는 대기업과 보육 카르텔에 맞서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공론화되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어려운 발언이었을 텐데 발언 감사합니다. 이 해당 보육교사는 저희 노조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조합원이었을 때는 싸우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 고민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 하지만 지금 퇴사하고 나서 싸우고자 용기를 냈을 때 이 보육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도와주려는 어떤 제대로 된 단체를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노조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좀 연대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나면은 굉장히 또 여러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민주노조의 일원이었던 이 보육 노동자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공공운수 노조가 함께 계속 연대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발언인데요. 이 보육 노동자와 함께 또 해주시는 또 분이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의 그런 다른 돌봄 노동자들, 다른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괴롭힘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도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소송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한민옥 변호사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서원 피해 교육교사 선생님을 대리해서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민옥 변호사라고 합니다. 당의 보육교사 선생님의 경우 흔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그렇듯 가해자가 실제로는 겪었어야만 할 부당 정보를 겪고 그 이후에는 보육업계를 아예 떠날 결심을 하고 저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가해자들이 늘 자기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며 내세운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피해자들의 인격적 특성 및 회사 내에서의 그 피해자의 불성실함을 괴롭힘의 이유로서 내세웁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아주 세서한 행동, 즉 회사에서 동료와 언쟁이 있었다든지 잠깐 졸았다든지 하는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서 준비서면을 저는 맨날 받아봅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은 대부분 상급자의 그 어떤 권력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상급자의 즉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 능력 등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자기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괴롭힘을 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업무를 잘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가해 당사자 역시 로봇처럼 아무런 실수 없이 그 업무 환경에서 일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때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업무 능력 등을 거론하면서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그 피해자를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가해자의 논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로봇같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노동자가 인간, 사람임을 전제로 한 거가 매우 상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가 이런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들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업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입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다만 똑같이 계속 똑같은 말만 이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들이 업무 능력이 만약에 모자란다고 가정을 한다 한들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해자들의 논리를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면 당연히 그 학생을 왕따당하고 친구들한테 욕설도 듣고 수업 들을 수 없게 하나요? 가해자들의 주장은 너무 황당하고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서원 보육교사 선생님의 경우에도 가해자 원장은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한 그 현재 이제 소송 과정에서 왜 자신이 가해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그 이유만 늘어놓기 바쁩니다. 우리는 어른이기에 우리가 이유야 막론하고 직장 내에서 왕따시키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떤 힘들게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다니는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 명확한 논리인데 왜 어른인 이 가해자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너무 답답하고 이 가해자들과 서서원의 입장도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답답한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연대하는 마음도 좋지만 이런 나쁜 서사원을 한번 규탄하는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서사원은 2차 가해 무릎 꿇고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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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차 가해 자행했던 서사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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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함께 싸우겠다라는 이런 구호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다 함께 투쟁하자 하면은 함께 투쟁하자 3번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함께 투쟁하자. 함께 투쟁하자. 함께 투쟁하자. 네. 예, 그다음 이제 연대 발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현민 수석부본부장님 연대 발언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히들 저희 돌봄 노동이 힘들어서 우리는 다른 노동을 선택합니다. 저는 또 사회서비스원 발언문을 준비하면서 잠시 또 보육교사 실습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 수업 준비, 교구 준비, 또 수업 진행, 낮잠 지도, 식사 지도, 서류 정리, 일지 작성, 등하원, 등등 아이들 발달 단계, 건강, 연령에 따라 교육 계획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 한시도 눈에서 떼지 못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앉았다 섰다 입을 멈추지 않고 하나에서 끝까지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노동인 것을 저는 체험해서 아는데 그만큼 힘든 노동을 하는 돌봄 노동자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은 특히나 더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 중심 보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보육시설에서 원장으로부터 보육교사가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자인 보육교사는 전보 후 퇴사를, 가해자인 원장은 경징계, 아직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이라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보육교사에게 성적 지적과 비판을 하게 되면 원장은
보육교사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모르고 했다면 그 원장은 원장의 자질이 없는 거고, 알고 했다면 의식적으로 괴롭힘을 한 것이고 갑질 아닙니까? 오랜 시간 원장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등등 행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더더 심해진 이어짐으로 안 봐도 그림같이 훤하게 그려집니다.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인 당사자인 선생님은 직장 내 구성원으로 불안감을 높이고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업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취급해 전보를 보냈을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직장 내 괴롭힘 이 내용으로 10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더군요. 78% 이상이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헌데 제대로 된 매뉴얼 하나 없습니다. 약자인 돌봄 노동자가 오로지 다 감당해 왔습니다. 성실히 가만히 있는 게 무척 힘든 여성 노동자입니다. 유능한 여성이 자기 능력을 스스로 의심해야 하는 돌봄 노동자들입니다. 퇴직 후에 돌봄 노동자인 자신의 명예를 위해 당당하게 싸우는 투쟁에 응원합니다. 우리 원장 또는 이사장, 어린이집 대표라는 지위, 권력에 의한 괴롭힘에 비민주적인 운영에 제대로 된 처벌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끈질기게 요구하고 투쟁해야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돌봄 이용자가 있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존재한다면 그 이용자들 곁에 있는 돌봄 손길에 더욱더 소중한 존재 이유입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에도 헌신적인 돌봄으로 돌봄 노동자들의 사회적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난도 성폭력도 직장 내 괴롭힘도 아파도 돌봄 노동자는 보호받을 울터리가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개정을 요구하며 제시한 단체 협약 안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유급 병가 제공 등 보호 조치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가 유급 병가를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노조에게 지속적으로 병가 계약하고 얼마 전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그 이유로 단체 협약 해지 통보했죠. 돌봄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정말 기계로 아는가 봅니다. 돌봄 노동자 일하다 보면 아픈 거 당연한 거고, 노동이 고되면 당연히 힘들어서 힘든 거 나누고 아프면 쉬고 그 힘든 노동 가치 그만큼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봄 노동이 그 가치를 높이고 돌봄 노동자의 누가 보호를 해줘야 합니까? 여성만으로 노동으로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점점 더 퇴행하는 노동조건으로 정말 허탈감이 몰려옵니다. 오세훈 시장, 약자와 동행 정말 지겹습니다. 약자, 서울 시민이 어르신, 장애인, 아동 얼마나 더 약자여야 합니까? 돌봄이 필요한 제일 약자입니다. 그 약자를 돌보는 돌봄 노동자입니다. 약자입니다. 그 누구도 돌봄 노동자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오세훈 시장 돌봄 노동자에게 관심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지배 직종인 돌봄 노동자 다수인 사회서비스원이 여성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로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 약속 제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벗어나서 노동 현장이 안전하고 아프면 실권리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중받는 돌봄 전문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싸워가는데 반드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앞선 발언들을 들어봤을 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내부로도 외부로도 안전하지 않은 일터임들이 이제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투쟁 없이는 권리가 없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아마 현장은 체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투쟁 없이 안전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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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전일터 외면하는 단협 해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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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마지막 연대 발언입니다. 넘어서울에서 서울시의 그런 여러 사안들, 노동 현안들에 함께 연대해주고 계신데요. 넘어서울 젠더팀장 여미애 님의 발언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봄 노동자 또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해서 신당역에 이어서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고발되고 있고 도처에서 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반증하는 것은 돌봄 노동자의 일상적인 성적 괴롭힘이나 젠더 폭력이 마치 우리 사회에 당연하다는 듯 만연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투, 또 이 고발, 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많은 프레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제대로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본 안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과 사회적 부조리를 계속 외면해 왔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게도 묻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돌봄 노동자들을 앞에 두고 우리 사회서비스원 여러분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자를 전보 보내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돌봄 노동자를 위한 단체 협약을 해지하고 병가 사용의 도덕적 해이라는 낙인을 붙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장이고 일터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포괄한 돌봄 노동은 엄연히 기술, 공감 능력, 통찰력 등 전문 영역의 노동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돌봄이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부문 핵심 일자리 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주축입니다. 다음과 같이 엄연히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않으면 돌봄 노동 현장은 돌봄 노동자에게 저임금 고강도 업무를 강요합니다. 돌봄이 무너지면 서울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부 내 돌봄 노동을 항시 대체 가능한 인력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희생과 사랑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가부장적 인식의 제도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비율이 높은 돌봄 노동의 특성과 이에 따른 정부의 인식을 고려한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돌봄 노동 문제의 핵심은 젠더 주류화 정책입니다. 젠더 주류화 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역할의 중요성을 통합하며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 비용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구조적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모성에 기반한 희생과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구태의연한 인식입니다. 돌봄 노동자는 가정 업무 전담, 도우미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자립과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노동시간 및 업무 구분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증진하고 대면 특성상 불가피한 범죄 위협을 방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게 단체 해지를 처리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돌봄 현장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로
2인 방문이나 특수한 경우 시 동성 노동자 투입 조치 등과 같은 당장 할 수 있는 개선책들이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봄이 없으면 서울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협약안에 해지 통보를 한 사용자 측도 모두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노동 상권을 보장하고 임금 조건과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스웨덴은 장기 요양 돌봄 노동의 재원 70%를 국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돌봄 노동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과 돌봄 예산에 대한 인건비를 따로 편성해 공공주의로 대우할 것을 요구합니다. 캐나다는 법적 근거를 통해 젠더 주류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의제 중심의 개별적 전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는 돌봄 노동 구조의 성비율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고 젠더 주류화 정책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캐나다식 법적 보호 체계도 있어야 되고 분야별 전문가 협업 방식을 채택하고 총괄적 개별적인 다양한 분야의 돌봄 노동의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구 결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안 한다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와 가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넘어서울 공동 젠더팀장으로서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오늘 이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었던 기자회견이고 뜻깊은 기자회견이었는데 이 자리에 또 함께 와주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서울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지금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 본부 그리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직장내 괴롭힘 피해 보육교사 분과 함께 그리고 대리해주시는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기자회견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그 기자님 요청으로 한 번 더 구호를 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안전 없는 돌봄 현장 안전 일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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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투쟁 없이 안전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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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취하자. 투쟁. 예,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성혜숙 부지부장님께서 함께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입사하여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성혜숙입니다. 환경일 대표이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지금 공공운수 노조의 단체 협약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노동자들이 노동자 천국에서 일하고 있는가? 돌봄 노동자들의 67.8%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과연 천국인가? 이성 이용자의 가정을 홀로 방문하는 여성 돌봄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달라는 단체 협약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노동자 왕국을 건설하는 시도인가? 전입 가경.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인가?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안전한 일터를 보장받기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들은 사측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성폭력을 비롯한 젠더 기반 폭력, 감정노동 등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요인들은 현재 돌봄 노동 체계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단체 협약이 있었기에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도 서울 시민의 일상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 하지만 회사가 앞장서서 후퇴된 단체 협약을 요구하고 그나마 여성 돌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있었던 기존 단체 협약안마저 해지 통보를 보낸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냥 사측이 요구하는 대로 후퇴된 노동환경에 그저 합의하라는 것인가? 사측이 여성 돌봄자
돌봄 노동자들의 요구를 조롱거리 취급한다면 우리는 결국 투쟁으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방문 노동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것도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고 그 피해도 결국 우리가 입게 된다. 피해는 우리만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완전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조롱거리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존중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어디에도 100% 안전한 일터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의 가치만큼이나 우리의 삶도 권리도 소중하기에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고 그에 걸맞는 노사 간의 합의를 기대했다. 하지만 사측의 답변은 단체 협약 해지 통보를 통해 우리의 기대를 박살내고 언론 플레이로 조롱하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일터에서 짓밟혔던 보육교사의 권리에 함께 아파하고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의 여정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파업에 나설 것이다. 교섭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언론으로만 잘못된 입을 놀리고 있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에게도 경고한다. 우리는 월급이 적을 뿐이지 우리의 자존심마저 적은 것은 아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칼질하는 그 시도는 분명히 거센 투쟁과 저항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꼭 명심하고 똑똑히 지켜보기 바란다. 우리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